당뇨병이 아니어도요, 식곤증이 심하거나 어지러우신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쉽게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덜 생산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인데요. 해조류 중에서도 김입니다. 쇠고기보다 단백질이 많아요. 특히 비타민 B12의 함량이 다른 음식들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당뇨병 무서운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무서운 걸까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시면 혈관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한 경우 눈이 실명되기도 하고요. 손발을 잘라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투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뇨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눈이 침침해지거나 손 한쪽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투석을 하면서 병원을 매일 다녀야 된다면 어떻겠어요? 삶의 질 많이 떨어지겠죠. 당뇨병은 소리 없이 우리 몸을 점점 갉아먹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혈당 관리, 당뇨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먹어도 혈당을 올리지 않아 언제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들을 골라보았고요. 첫 번째가 버섯입니다. 버섯은 당질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먹었을 때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하면서 혈당의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당질이죠. 탄수화물 중에서 우리 몸에 좋은 식이섬유를 뺀 나머지를 당질이라고 하고요. 이 당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말씀드렸듯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조금이라도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게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버섯을 강추드리는 거고요. 버섯은 열량은 낮은데 포만감을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데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당뇨는 혈관을 손상시켜서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버섯의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뇨인들이 더 드셔야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에 레티난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우리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이외에 비타민 B1, 2나 철, 칼륨 같은 무기질이 풍부하고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성분입니다. 버섯 종류 너무 많잖아요. 어떤 버섯 드셔야 될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다 좋습니다. 우리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등등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해조류인데요. 해조류 중에서도 김입니다. 여러분 김 100g 중에 단백질이 몇 g이나 있을까요? 약 35g이라고 합니다. 쇠고기는 100g 중에 25g의 단백질입니다. 쇠고기보다 단백질이 많아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특히 아침에 먹은 단백질은 그날 하루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끼니마다 김은 많이 드셔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김은 해조류이기 때문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이 풍부하고요. 비타민 A, E, B군 등 미량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의 함량이 다른 음식들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특히 김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신경이 막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죠. 손발이 저릿하거나 찌릿찌릿하는 증상이 있는데 김을 통해 비타민 B12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김이 다 좋은데 조미김은 짭짤하기 때문에 밥도둑처럼 밥의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른 김 사셔서 살짝 구운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곤약입니다. 곤약은 구약 감자로 만든 묵 형태의 식품인데요. 주성분은 글루코만난이라고 식이섬유가 많고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좋은 식품이고 당뇨 환자들의 허기를 달래주기도 너무 좋습니다. 곤약을 먹으면 씹는 즐거움이 있고 우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배고플 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 같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이 곤약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 크게는 10배, 20배 이상 불어나기 때문에 드실 때 그 점을 유의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속에는 포도당 농도가 일정한 농도로 있어야 좋은데요. 일정 정도 이상으로 지나가게 되면 당이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혈관 곳곳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혈당 농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만큼 이제 혈당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건강검진 때 주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혈당 검사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잡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당뇨 검사를 할 때 공복과 식후 2시간 사이 혈당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 1시간에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속 혈당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것들이 관찰되었고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혈당 스파이크는 왜 안 좋은 걸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인슐린의 과한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응성 저혈당이 일어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식곤증, 배고픔, 떨림, 현기증, 손발이 찌릿찌릿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뇨병이 아니어도요, 이렇게 식곤증이 심하거나 어지러우신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병이 진단되지 않은 분들도 평소에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습관 또는 음식을 섭취하실 때 혈당 스파이크가 덜 일어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혈당 스파이크가 덜 일어나는 음식도 있지만 사람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일어나는 음식, 아닌 음식이 많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하기를 직접 해보면서 찾아보시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합니다. 음식 말고 손쉽게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보통 식사할 때 숟가락으로 뭐 먼저 드세요? 대부분이 밥부터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런 식사법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밥을 가장 나중에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양의 음식을 먹는데 식사 순서만 바꾸어도 혈당 상승이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덜 생산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식집에 갔을 때 나물 먼저 먹고 고기 반찬 먹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밥을 먹는 경우, 이런 거를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거꾸로 식사를 하면은 혈당이 천천히 오를까요? 가장 먼저 채소를 보면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 들어가면은 이 위장에 점성이 있는 그물망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 그물망이 펼친 상태에서는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당질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 아밀레이즈의 작용을 억제한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채 또는 나물류를 먼저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는 거고요. 우리 야채 말고 단백질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은 포도당이 소장에 도착했을 때 췌장으로 하여금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드는 호르몬인데요. 당뇨 환자분들은 인크레틴 기능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전에 단백질 먼저 먹게 되면 인크레틴 분비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당질 또는 포도당으로 인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은 당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겁니다. 위장에 가장 천천히 도착하게 하는 것이고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양식집 같은 레스토랑 가면 신정빵은 드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스타, 스테이크가 있을 텐데 파스타보다 스테이크를 먼저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파스타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꾸로 식사법의 연구는 처음에는 단백질 15분 뒤에는 탄수화물 섭취해서 시간차를 뒀었는데요. 시간차를 주면 더 좋겠지만 우리 밥 먹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서도 순서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팁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먹는 점심에 포케가 있습니다. 이 포케가요, 오면요 밥이 가장 아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연어, 콩, 샐러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섞지 않고 위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꾸로 식사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케 강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포케 전도사인데 주변에 친구들이 보면은 포케 시켜놓고 비벼 먹습니다. 포케는 비빔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케에 나온 순서대로 드시는 것이 조금 더 좋으니까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위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아래까지 순서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거꾸로 식사법을 하고 싶으시면 간단한 도시락을 챙기시는 겁니다. 그 도시락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스틱, 토마토, 완두콩 같은 콩류, 브로콜리, 낫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단백질, 삶은 계란, 두부, 닭가슴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식당 가시기 전에 먼저 드시고 10분이나 15분의 간격을 두시고 식당에서 본식을 드시면은 그게 또 자연스럽게 거꾸로 식사법이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어렵다?
그냥 포케 드세요. 오늘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 식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당뇨병은 합병증이 너무나 무서운 질환이다. 그리고 당뇨 진단되지 않았어도 우리 몸은 중간중간 혈당 스파이크를 겪으면서 점점 혈관이 손상되고 당뇨병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식품이 이제 버섯, 김, 곤약이 있었고요. 거꾸로 식사법이 혈당 관리에 또 너무나 도움이 되는 식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거나 혈당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